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보면 다들 거시경제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곳에서 정말 조용한 폭발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주인공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갑작스러운 급등이 그냥 반짝하는 거품일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일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어떡하지, 금리 또 오르나 이런 걱정할 때 말이죠. 시장 저기 깊숙한 곳에서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 바로 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진짜 조용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보세요. 불과 며칠 사이에 리게티, 아이온큐 같은 회사들 주가가 막 50%, 심지어 100%까지 뛰어 올랐어요. 여기 차트에 QBTS라고 보이는 게 바로 D-Wave라는 회사의 티커거든요. 이 회사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시장의 스타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봐야겠죠? 이게 과연 잠깐 타올랐다가 꺼져버릴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 미래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기술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런 폭등은요, 절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조용히 흐르던 세 개의 강물이 한 지점에서 딱 만나서 거대한 폭포를 만들어낸 것과 같다고 할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터져나온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신호가 뭐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폭발을 만들어낸 세 가지 엔진, 첫째는 국가의 참전, 둘째는 월스트리트의 베팅,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기술의 현실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졌는지 첫 번째 신호부터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신호, 바로 정부가 이 판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리게티랑 미군군 연구소의 계약이에요. 이게 그냥 어느 회사가 정부 사업 하나 땄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양자 컴퓨팅 이거 우리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온큐 케이스는 이건 진짜 영화 같아요. 미국 회사잖아요, 아이온큐가. 근데 영국의 핵심 양자 기술 회사를 인수하는 걸 영국 정부가 오케이 해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이 왜 밖으로 나가냐면서 절대 허락 안 해줬을 일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국가들끼리 서로 손을 잡는 양자 동맹 시대가 열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역시 돈입니다. 돈의 흐름을 봐야죠.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예민한 돈,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 QBT라는 곳이 자그마치 5억 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5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았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사무 발행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소수의 날고 기는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 기술 이제 진짜 돈 되겠는데? 하고 확신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에 자기들 돈을, 그것도 거액을 베팅했다는 뜻이죠. 시장에서 가장 깐깐하고 보수적인 선수들이 이제 양자 컴퓨팅의 상업성에 본격적으로 돈을 걸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마지막 퍼즐 조각, 세 번째 신호가 바로 기술의 현실화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왜 움직이고 그 똑똑한 돈이 왜 들어오겠어요. 이 기술이 더 이상 그냥 연구실 안에 갇힌 이론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죠. 아이온큐나 D-Wave 같은 회사들이 보여주는 성과들을 보면 양자 컴퓨터가 드디어 진짜 우리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쓸모있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양자 전쟁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선수들이 다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만의 필살기, 자기만의 전략으로 이 엄청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략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먼저 D-Wave, 여기는 어닐링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건 뭐랄까, 특정한 종류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아주 특화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경험이 가장 많죠. 반면에 아이온큐는 게이트 방식인데 이건 좀 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범용 컴퓨터에 가까워요. 이걸 클라우드에 올려서 누구나 한번 써보세요 하는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리게티는 아예 우리는 컴퓨터 본체랑 운영체제를 세트로 팝니다 하는 식으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파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뜨거운 기대감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숨 좀 고르고요. 이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 시장을 보는 시각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은 야, 기술 발전 속도 봐라. 정부까지 밀어주는데 이건 이제 시작이지 하고 외치고요. 다른 한쪽, 약세론자들은 잠깐만,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기대감만 너무 부풀어서 이거 거품이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솔직히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거품이 꺼진다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분석가들은 과거에 AI나 반도체 붐이 처음 일었을 때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때처럼 단기적으로 20에서 40%, 상황이 안 좋으면 50% 이상 확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진짜 기술력을 가진 핵심 기업들은 이런 파도를 한번 겪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이 대단한 기술이 언제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 그리고 우리 집. 우선 산업 현장. 여기서는 생각보다 변화가 빠를 겁니다. 앞으로 한 5년? 그 정도면 물류나 금융, 특히 신약 개발 같은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쓰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 책상 위에 양자 컴퓨터가 놓이는 거요? 그건 아직 좀 먼 얘기입니다. 비용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은 10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하는 약간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번 주가 급등은 우연이 아니라 정부, 자본, 기술이라는 세 가지 신호가 절묘하게 만난 필연적인 결과였다. 둘째, 이 게임에 참여한 선수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싸우고 있다. 셋째, 이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화의 바람은 우리 소비자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불어올 것이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술을 돈, 즉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양자 우위를 가장 먼저 손에 넣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세상에 불어닥칠 파장은 우리가 오늘 얘기한 주가 변동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 기술의 흐름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진짜 이유겠죠.